65 영숙의 삶은 눈물로 점철된 긴 여정이었다. 23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 믿었다.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은 그녀에게 언제나 웃음을 주었고 두 아이 아들 민수와 딸 지혜를 품에 안으며 더 없는 희망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만에 남편은 돌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날은 잿빛 하늘에 비가 흩뿌리던 겨울 저녁이었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남편의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대형 트럭에 그대로 들이받쳤다. 경찰에 다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영숙은 이미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마주했다. 남편분 많이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날벼락이었다. 영숙은 얼어붙은 얼굴로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따뜻하던 온기는 금세 차갑게 식어갔다. 남편은 끝내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 26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영숙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다. 어린 민수와 지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정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날 밤 영숙은 무너지는 하늘 아래 서 있었다. 눈물이 다 말라 더는 흐르지 않을 정도로 울었고 가슴은 텅 비어버린 듯 허망했다. 그러나 쓰러질 수 없었다. 두 아이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영숙의 삶은 오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낮에는 시장 좌판에서 과일을 팔고 밤에는 공장에 나가 허드렛 일을 했다. 겨울이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영하의 날씨 속에서 떨며 일했고 여름이면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쏟아냈다. 손바닥은 거칠게 갈라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른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엄마, 힘들어. 철없는 나이에 아이들은 가끔 묻곤 했지만 영숙은 언제나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크면 돼.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허리와 다리가 쑤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남편의 따뜻한 미소와 그날의 차가운 응급실 풍경이 교차하며 가슴을 찔렀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하나둘 자라 대학에 들어갔고 힘겨운 와중에도 영숙은 학자금과 생활비를 어떻게든 마련했다. 민수는 취직 후 결혼을 했고 지혜도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두 아이의 결혼식장에서 영숙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고통이 흘려보낸 눈물이자 이제는 홀로 써야 한다는 두려움이 스며든 눈물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집은 고요했다. 지나치게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울 지경이었다. 식탁 위엔 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였고 텅 빈 방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긴긴 밤 영숙은 홀로 앉아 TV를 켜놓은 채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이제 나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점점 자주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건지 여전히 죄책감이 앞섰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중후한 남자 철수였다. 그는 10여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홀로 살아왔다고 했다. 언제나 깔끔한 양복 차림에 여유 있는 미소와 정중한 태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던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장 보러 나오셨나 봐요. 그가 건넨 말은 별것 아니었지만 영숙의 가슴은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엔 묘한 깊이가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자신에게 질문했다. 다시 사랑해도 괜찮을까? 아니,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걸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의 엄마였고 세상은 그녀에게 과부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한 여자이기도 했다. 영숙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영숙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피곤함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고 밤이 되면 머릿속이 더욱 시끄러워졌다. 아들과 딸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 철수 아저씨 돈 그거면 돼. 결혼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 돈만 있으면 되잖아. 딸이 내뱉던 목소리는 서늘했다. 그토록 고생시켜 키웠다고 믿었던 자식들이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해 그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고 결혼할 때도 부족한 살림을 쪼개어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탐욕과 비난이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냥 우리 앞길 막지만 마라. 아들의 거친 말투는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영숙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차마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다. 철수는 달랐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었다. 호라비가 된 지 오래라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영숙이 시장에서 짐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을 때 철수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다. 그 손길은 의외로 단단했고 동시에 오래된 외로움이 스며 있는 듯했다. 며칠 전 철수는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말했다. 나랑 같이 살면 영숙 씨 조금은 덜 힘들 거요. 내 곁에서 웃어주면 나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아. 그의 고백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눌러온 남자의 갈망, 늙어가며 더욱 깊어진 애틋한 외로움, 그리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삶의 불꽃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철수의 눈에는 단순한 재혼의 필요가 아니라 여자로서 자신을 원하는 뜨거움이 번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세월이 만든 깊은 골, 젊음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삶의 흔적뿐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자신의 목선을 따라가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여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걸까? 엄마로만, 늙은 여자로만 남아야 하는 걸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억눌렸던 욕망이 조금씩 꿈틀거렸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였고 아들, 딸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철수의 따뜻한 시선과 묘하게 짙은 기운이 자꾸만 떠올랐다. 며칠 뒤 영숙은 용기를 내어 철수를 만났다. 그가 사는 단출한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남자의 손길만 닿아온 공간이라 어딘지 쓸쓸했다. 철수는 어색하게 차를 내오며 말했다. 이 집 영숙 씨가 들어와 준다면 아마 따뜻해질 거요. 지금은 그저 빈 껍데기 같으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그 순간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미묘한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과 딸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들의 요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철수의 돈을 원하며 엄마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엄마로서의 책임일까? 한 여자로서의 갈망일까? 밤이 깊어지고
철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숙 씨 그냥 한 번만 믿어주겠소. 내 곁에서 다시 시작해줘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하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영숙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 굳게 닫아둔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걸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들딸의 탐욕과 차가움은 더 이상 자신을 얽매어두는 족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아직 뜨겁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영숙은 몰랐다. 그날 저녁 딸이 우연히 철수의 집 앞을 지나며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결국 나 몰래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좋다. 그럼 우리도 더 세게 나가야지. 그녀의 입술이 비릿하게 일그러졌다. 영숙은 철수와의 만남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시장에서 우연히 스치듯 손을 잡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냉혹했다. 아들과 딸은 여전히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엄마, 철수 아저씨 돈 많잖아. 그거 우리 손에 들어오면 인생 달라진다고? 아들은 술에 취한 목소리로 거칠게 말했다.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딸은 옆에서 비웃듯 거들었다. 엄마, 솔직히 엄마한테 바라는 건 없어. 그냥 그 돈만 받아오면 돼.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영숙은 가슴이 저며왔다. 자식들을 위해 청춘을 불살랐는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돈의 눈먼 요구뿐이었다. 며칠 후 아들과 딸은 노골적으로 철수 앞에 나타났다. 그날은 주말, 영숙이 없는 시간이었다. 철수 아저씨,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딸은 겉으로는 웃음을 띄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면 저희한테도 뭔가 보여주셔야죠. 그냥 사랑, 그런 거 믿는 사람 없잖아요. 아들은 팔짱을 끼며 비웃었다.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돈 많다면서요? 엄마랑 결혼하면 결국 그 돈 다 같이 나눠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리 우리한테도 좀 쥐어줘요. 그래야 우리가 엄마 설득하지. 철수는 잠시 굳어졌다. 그들의 말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노골적이었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젊은 사람들 돈 얘기만 하는구먼. 하지만 내가 영숙 씨를 좋아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여. 내 마음은 진심이오. 그러나 아들과 딸은 그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쳤다. 진심이요? 하, 아저씨. 진심이 밥 먹여주나요? 세상은 돈이에요. 엄마도 결국은 돈 때문에 흔들릴 거고, 저희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영숙을 불러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눈빛은 무거웠다. 영숙 씨 자식들이 나한테 돈을 요구했소. 같이 살려면 내 돈을 달라고. 영숙 씨, 이 사실 알고 있었소?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설마 그 아이들이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대놓고 내 앞에서 돈 얘기만 하더군 참. 철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영숙 씨, 난 당신이 좋아서 다가간 거지. 이런 계산에 휘말리고 싶진 않았소.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눈물이 차올랐고 입술이 떨렸다. 내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죽고 혼자 다 감당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숙 씨,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살아요. 자식들만 바라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오? 내가 옆에 있을 테니 당신만 믿고 가면 돼요.
그의 손은 강하고 따뜻했다. 영숙은 순간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뒤 현실은 다시 그녀를 무너뜨렸다. 아들, 딸은 그녀를 몰아세웠다. 엄마, 왜 아무 말 안 해? 철수 아저씨 돈 그거 받아내야지. 그게 엄마가 우리를 위해 할 마지막 일이야. 영숙은 참다 못해 소리쳤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지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몰아붙이니? 이게 자식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오열에 가까웠다. 하지만 아들과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딸은 차갑게 대꾸했다. 엄마, 감정 팔지 마. 우리한테 해준 거. 솔직히 별로 없어. 그냥 평생 힘들다 징징댔잖아. 이제라도 우리한테 도움 좀 줘. 아들은 한술 더 떴다. 그래. 우리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철수 돈 받아와. 그게 엄마가 할 일이야. 그날 밤 영숙은 방 한구석에 앉아 흐느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감싸준 채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나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있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엄마가 아닌 한 여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다. 영숙은 며칠 동안 집을 나서기가 두려웠다. 아들과 딸의 차가운 눈빛과 날선 말들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벽이 점점 좁혀오는 듯 답답했고, 눈을 감으면 철수의 따뜻한 손길과 자식들의 욕심 어린 표정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제라도 마음 단단히 먹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자. 하지만 막상 아들과 딸 앞에 서면 몸이 굳어버렸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철수는 영숙을 불러냈다. 작은 횟집에서 마주 앉은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영숙 씨, 내가 이래도 되나 싶소. 당신이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내가 더 흔들리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영숙은 말없이 술잔을 비웠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소주가 뜨겁게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철수 씨, 난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지경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버겁고, 나도 이제 여자로 살아도 되는 건지. 그녀의 눈빛이 떨리자 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영숙의 손등을 감쌌다. 영숙 씨, 당신은 충분히 여자로 살아도 돼. 아니, 이제라도 그래야 해. 당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잖소. 그 한마디에 영숙의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주위를 의식하지도 못한 채 울음을 쏟아냈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눌러온 고통이 터진 탓인지 그녀의 몸은 자꾸만 떨려왔다. 횟집을 나온 뒤 철수는 그녀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왔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하며 들어온 방 안은 적막했다. 그러나 그 적막 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만은 유난히 뜨겁게 얽혀갔다. 영숙은 철수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 이렇게 약한 여자였나 봐요.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철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괜찮소. 이제부터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 더는 혼자 울지 마. 그 순간 영숙은 본능처럼 철수를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 꾹꾹 눌러두었던 외로움과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도 희생만 하는 아내도 아니었다. 단지 한 사람의 여자였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듯 서로에게 기대어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방 안은 서로의 체온으로 가득했다.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죄인이 될지도 몰라.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살고 싶다. 여자로 나답게. 철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에게도 영숙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뜨거운 비밀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다시 엄마를 찾아왔다. 엄마, 어디 있었어? 밤새 집에 없던데. 딸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 모습은 무언가 감춰야 할 비밀을 이미 드러내고 있었다. 딸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엄마, 설마 철수 아저씨랑 있었던 건 아니겠지? 영숙은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 되었다. 딸은 집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다. 차갑게 번득이는 눈빛 속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엄마 약점은 우리 손에 있네. 철수 아저씨 돈 반드시 뺏어내야지. 그녀의 손끝에서 메시지가 빠르게 입력됐다. 곧 아들과의 대화창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확실해. 엄마, 이제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어. 영숙은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난 듯 눈빛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식들 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지. 마음속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철수의 품에서 느낀 따뜻함은 지울 수 없었다. 오래된 여자의 본능이 깨어난 듯 그녀는 아직도 몸 깊숙이 철수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딸은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엄마, 어제 어디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영숙은 말을 잃었다. 아들은 무심한 척 신문을 보다가도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그녀를 꿰뚫었다. 엄마,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제 엄마는 철수 아저씨 손에 완전히 넘어갔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흘러나왔다. 좋아, 그렇다면 엄마가 할 일은 간단해. 철수 아저씨 돈 이제 우리 몫으로 만들어줘. 영숙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했다. 너희들 제발 그만해.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돈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야. 딸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람으로 대해? 엄마, 아직도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런 감정에 빠져? 우린 엄마가 그렇게 한심한 줄 몰랐네. 그 말은 비수처럼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으며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가 정말 내 자식 맞니? 하지만 아들과 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욕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철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작은 다방 구석에서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 아이들이 철수 씨 돈을 요구했어요. 나랑 결혼하려면 자기들에게도 돈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철수 씨랑 함께 있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그냥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군. 욕심 때문이었어.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깊게 빨아들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영숙 씨, 이제 선택해야 하오. 자식들 뜻대로 살 거요? 아니면 나랑 진짜 새로운 삶을 살 거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영숙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처럼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나는 엄마일까? 아니면 한 사람의 여자일까? 자식들 욕심에 끌려 평생을 또 희생해야 할까? 아니면 나답게 살아야 할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자식들의 차가운 말과 철수의 뜨거운 눈빛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뒤 아들과 딸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딸은 철수를 불러냈다. 아저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엄마한테 푹 빠진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돈 많다면서요? 엄마랑 결혼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철수는 싸늘하게 되물었다. 조건, 아들이 뒤이어 말했다. 우리 손에 현금으로 억대만 쥐어주면 엄마랑 결혼 반대 안 할게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 놈들 엄마를 뭘로 보는 거냐?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을 이제 와서 돈으로만 계산해? 그러나 아들과 딸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저씨가 진짜 엄마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는 결국 우리 엄마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철수는 분노에 치를 떨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곧장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 씨, 더는 못 참겠소.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자식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소.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해. 그 아이들하고 나 어느 쪽을 택할 거요? 영숙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 동안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앉혔다. 너희들 이제 엄마를 더 이상 돈 때문에 흔들지 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인생이야. 너희들 욕심대로 살지는 않을 거다. 아들과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영숙은 피식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아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가 이러는 거지. 이제 그 빚은 다 끝났다. 더 이상은 내 삶을 위해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가 끝난 직후 딸은 몰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창에는 철수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좋아. 엄마 그렇게 나오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야. 영숙은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부부가 오가며 요구하는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결혼 후 독립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돈 문제와 욕심으로 얽혀 그녀를 옥죄는 줄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아왔다. 남편이 떠난 후 스스로 몸을 던져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 막막했기에 눈물이 앞을 가려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커서 결혼한 지금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과 요구뿐이었다. 철수는 그런 그녀의 피곤한 눈빛을 알아챘다. 밤마다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확인했고 낮에는 시간을 내서라도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아이들이 눈치를 주며 철수를 경계하니 영숙은 그의 다정함조차 부담으로 느껴졌다. 영숙 씨, 너무 힘들어 보이오. 내가 곁에 있지 않소. 철수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영숙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철수 씨, 고마워요. 그런데 자꾸 내가 욕심 많은 여자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 속상해요. 그건 아이들 문제지. 당신 문제가 아니오. 내가 다 막아주리다. 그러나 말은 쉬웠다. 아들은 이미 노골적으로 엄마, 결혼하려면 우리한테 증명부터 해요.
재산 정리 어떻게 할 건데? 라며 돈 이야기를 꺼냈다. 딸 또한 철수 앞에서 일부러 차갑게 웃으며 우리 엄마 인생 이제 와서 왜 흔드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그게 덜 창피해요. 라고 내뱉었다. 영숙은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의 자식들이 어찌 이렇게 매정할까? 그녀가 아이들에게 해준 세월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린 시절, 겨울이면 얼어붙은 방에서 품에 안아 체온으로 잠재우던 밤들, 학원비가 없어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마련했던 돈, 손에 물집이 잡혀도 지워지지 않던 노동의 흔적. 그 모든 것이 아이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진 듯했다.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철수의 전화를 받으며 울컥한 목소리를 억누르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싶어요. 자식한테 해준 게 뭐가 없냐니. 나는 평생을 바쳤는데. 영숙 씨, 그건 아니오. 자식이라는 게 원래 부모가 준 걸 다 잊고 자기 것만 바라보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 잘못이 되진 않소. 철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위로했다. 그러나 그 위로가 깊게 와닿기도 전에 영숙은 씁쓸히 웃음을 터뜨렸다. 위로 고마워요. 하지만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서운함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네요. 그날 밤 영숙은 다시 잠에 들지 못했다. 얇은 이불 속에서 철수와의 미래를 그려보려 했지만 자식들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행복을 좇아 새로운 길을 가려는 것조차 아이들에게는 돈 때문에 흔들리는 엄마로 보이는 현실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철수는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영숙 씨, 우리 그냥 조용히 혼인신고만 합시다.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둘만의 삶을 시작하자는 거요. 영숙은 흔들렸다. 그 말이 너무 달콤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들과 딸은 어떻게 나올까? 그녀를 아예 버릴까? 아니면 더 심하게 원망할까? 마음이 흔들린 채 돌아오는 길, 영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자리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여인의 불꽃이 있었다. 그 불꽃이 철수를 향한 마음인지 아니면 자식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인지 그녀 자신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사실뿐이었다. 영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영숙은 철수의 제안을 받은 후 며칠 동안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냥 둘만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은 그녀의 가슴을 벼락처럼 울렸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얼굴이 끊임없이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아들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말했다. 엄마, 우리끼리 얘기했는데요. 철수 아저씨랑 결혼할 거면 최소한 우리한테 미리 정리해 줘야죠. 아파트 명예, 적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확실히 하고 결혼하세요. 그 말은 날선 칼날처럼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딸은 더 잔혹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그 아저씨랑 결혼하면 우리 창피해요.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만하세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영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어떻게 이토록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 밤늦게 철수가 찾아왔다. 그는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또 아이들이 뭐라고 했소?
영숙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고마움은커녕 내가 뭘 해줬냐고만 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다 뭐였나 싶어요. 철수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묘한 온기가 전해졌다. 영숙 씨, 이제부터라도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하오. 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했으면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 몫이어야지. 그 순간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말은 달콤한 위로였지만 동시에 금단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 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삶을 허락해도 될까? 철수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따스한 체온이 등줄기를 타고 전해졌다. 영숙은 잠시 몸을 맡기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영숙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음 날 아들과 딸은 다시 찾아왔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철수 아저씨 돈이잖아요. 그 사람 돈 확실히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결혼 반대 안 할게요.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너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평생 너희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요구까지 해? 아들은 비웃듯 말했다. 희생이요? 엄마가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래요? 다 자기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산산이 무너뜨렸다. 영숙은 더는 울 수도 화낼 수도 없었다. 그저 속이 텅 빈 듯했다. 그날 밤 영숙은 철수와 다시 마주 앉았다. 눈빛은 이미 결단을 향해 가고 있었다. 철수 씨, 나 이제 알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식들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내가 행복해야 남은 삶도 의미가 있죠. 철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부터 당신 삶은 당신 겁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나랑 같이 가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무너진 믿음 위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영숙은 오래된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는 깊은 주름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달라진 눈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단단한 빛이었다. 그날 영숙은 아들과 딸을 불렀다. 두 아이는 어색한 기색도 없이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들은 시큰둥하게 물었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나는 혼자서 너희 키우느라 모든 걸 버렸어. 내 청춘, 내 행복, 내 몸까지 다 바쳤어.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딸이 눈을 굴리며 대꾸했다. 엄마,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아저씨랑 결혼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영숙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 체면? 너희는 나를 체면으로만 보니? 나는 평생을 엄마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한 여자이기도 해. 나는 내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너희는 내 행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저 돈만 바라보면서? 아들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 줘야죠. 그 말은 영숙의 마지막 인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이후로는
너희 삶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지 않아. 너희가 원하는 돈 줄 생각 없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아들과 딸은 엄마의 단호한 눈빛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우리 버리고 그 아저씨 택하겠다고? 영숙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나는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야. 그날 밤 영숙은 철수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철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왔다. 무슨 일 있었소? 얼굴이. 영숙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그를 바라봤다. 나 이제 정했어요. 나 당신이랑 살 거예요. 아이들 반대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철수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오랜 세월 무너져 있던 그녀의 마음이 그의 품 안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듯했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달이었다. 영숙 씨, 이제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게 할 거요. 그의 속삭임에 영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길을 향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영숙과 철수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화려한 예식도 축하하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 번졌다. 영숙은 신고서를 내고 나오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답했다. 그래요. 우리 남은 세월 후회 없이 함께 합시다. 그날 밤 영숙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을 머금은 얼굴이었다. 이제야 알겠네. 나는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었어야 했어. 거울 속의 그녀는 여전히 주름지고 세월에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빛나는 여인의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영숙은 마침내 무너진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녀에게 두 번째 청춘과도 같은 시간이 될 터였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